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지방분권 2.0 시대 개막입니다. 예.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인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강화라고 해서 그 의미가 또 남다르다고 해요. 예, 그 지방자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1949년 7월 4일 이제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요. 예. 각 지자체장도 이제 직업 공무원으로 중앙에서 이제 임명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1995년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각 지자체장과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들이 이제 직접 선출을 하며 이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져 가게 된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해서 지방자치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지방이 이제 중앙에 종속돼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리고 그런데 이전과 달리 이제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지역 내 각종 현안에 대해 이제 적극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기존 지방자치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받게 됐고 이번에 이제 개정안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1988년 전면 개정된 뒤에 32년 만인 2020년 12월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거고요. 예. 그 개정안이 바로 어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정도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뭘까요? 먼저 이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법이 이번에 도입이 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신설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방자치장에게 이제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면 이제는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는 별도의 법률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지방의회가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를 거쳐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또 했습니다. 예. 또한 개정안에서는 이 주민조례 발안과 또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기준 연령을 또 하향해서 문턱을 낮췄는데요. 기존에는 19세 이상 주민만 청구권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18세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의 사무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주민 감사 기준을 또 완화했다고 해요. 예,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이 청구인 숫자를 줄인 건데요. 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그리고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 이내에서 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청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네. 주민감사 청구가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주민감사 청구가. 네. 그리고 지방의회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인사권 독립, 이 인사권 독립이 이제야 이루어졌다고 하죠. 예, 개정 지방자치법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지금까지는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은 이 지자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천시장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을 인천시의회 사무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천시장이 직접 임용을 해왔던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간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두고
그간 논란이 또 이제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 비록 일부의 문제지만은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그 비판도 상당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도 보완이 됐죠. 예, 먼저 그간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비판은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함께 도입됐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정보 공개 의무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의정활동과 또 집행부 조직, 재무 등 이 정보 공개 의무 그리고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예. 또한 의회 포결 시 기록 포결 제도를 기록 포결 제도 원칙을 도입해서 이제는 뭐 표결을 할 때 어떤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는 걸 이제 명확히 해서 스스로가 좀 책임질 수 있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했고요. 또 지방 의원의 겸직 금지 개념도 또 명확히 했습니다. 거기에 또 제19 감사 개식의 또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했고요. 여기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를 설치를 해서 의원 징계를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간 지적해왔던 의원들의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모든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 2명당 정책 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특례시, 이 특례시라는 비공식적 지자체도 신설이 됐다고 해요. 예, 인구 100만 명이 기준인데요. 이 100만 명을 넘으면 이제 특례시로 대우를 받습니다. 일단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이렇게 이 도시들이 바로 어제부터 특례시가 됐는데요. 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특례시가 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정식 종류는 아니고요. 명칭도 기존의 뭐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그대로 이 명칭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특례시의 경우에는 이 대도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상 인구 10만 명의 이 중소도시로 이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례시가 이제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이 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4,200만원에서 6,900만 원 정도로 이제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뭐 이런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이 복지 혜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인 13일에 그 청와대에서 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열렸는데, 자, 이 회의가 이게 어떤 자리였나요? 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이 균형 발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네. 의장은 대통령, 그리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각 맡고요. 그 밖에 시도지사 전원과 각종 주요 부처 장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네. 이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을 적극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정부 역시도 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앞으로 제2의 국무회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적극 높일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지방 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는 그런 평가인데요. 이번 개정 지방자치법이 앞으로 그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